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청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은퇴 계좌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영업을 하면 은퇴 계좌 Roth IRA 말고 뭐가 있나요? 라는 질문. 조그만 가게를 남편과 하고 있다. 1년 전부터 주식을 하는데 마이너스다. 뭐 테슬라, 마소, 엔비디아, 메타, 페이스북이죠. 애플 순으로 들고 뭐 등등등등 해서 천불 뭐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좀 정신 차리고 중소형주는 안 보고 우량주와 QQQ, 부 이런 것들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Roth IRA를 활용하고 계시다는 얘기죠. 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일단 둘 다 맥스를 들고 ETF를 한 주 한 주씩 사고 있는데 초등학생 아이도 있어서 나중에 대학 때 도움이 되는 것들 뭐 어떤 계좌나 플랜을 사용하는지 알려주세요. 굉장히 좀 브로드한 질문인데 제가 이 질문을 선택한 이유는 물론 이분에 대한 어떤 맞춤형 조언도 중요하지만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궁금증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스몰 비즈니스를 할 때 이 리타이먼트 플랜을 어떤 걸 택하면 좋겠느냐에 대한 거예요. 다시 한번 뭐 예전에도 정리를 했습니다. 2023년이 되기도 했고 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겠다 싶어서 선택을 했고요. 살펴보겠습니다. 리타이먼트 어카운트가 뭐냐? 우리가 배경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 정부가 주도하는 어떤 사회보장제도, 은퇴 이후에 또 국민들에게 사회보장연금을 제공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항상 뭐 어느 나라나 불안하죠. 이게 자금이 고갈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것들이다 보니 정부는 어떤 사회의 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서 개별 경제 주체들이 자기들이 은퇴했을 때 쓸 돈을 잘 비축해 놓고 투자하고 마련해 놓는 것을 당연히 어떻게 한다? 권장한다. 그럼 어떻게 권장하느냐? 정부의 제도라는 것이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대부분 뭐 그랜트를 주건 아니면 뭐 혜택 유리한 제도를 제공함으로써 그쪽에 유도하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뭐냐? 이 경우는 리타이먼트 플랜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이 제도를 만들어서 여기에 개개인들이 내 돈 허투루 안 쓰고 당장 소비하지 않고 이 계좌에 옮겨서 그 계좌를 써서 투자로 쓰고 투자하고 그 자산, 그 계좌에 있는 자산은 은퇴 이후에 자기들이 알아서 찾아 쓰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개개인들이 은퇴 대비를 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유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준다? 정부가 이와 같은 계좌로 옮기는 자금 그리고 옮겨진 자금이 투자 수익을 냈을 때 발생하는 어떤 소득에 대한 과세를 피하게 해준다는 거죠. 투자 자금도 당해에 투자하는 그 당해에 과세 소득에서 차감을 해준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불어나는 것도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계속해서 무럭무럭 세금 부과 없이 자라날 수 있게 해준다. 그런 혜택인 거죠. 그게 배경이에요. 그러면 모든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private retirement, individual retirement 플랜은 뭐가 있느냐? IRA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IRA,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예요. 여기에는 traditional과 Roth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6,500불, 23년입니다. 그리고 50세 이상일 경우에는 7,500불까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이들이 할 수 있는 거고요. 이 경우에는 traditional과 Roth를 할 수 있다. Roth는 뭐냐? traditional은 뭐냐? 우선 내가 그 해에 이 트러스티셔널 어카운트로 6,500불까지 넣을 수 있는데 이렇게 넣는 금액에 대해서는 내 현재의 당해의 과세 소득을 줄인다. 아까 우리가 얘기했었던 우리가 인컴 텍스 플래닝을 한다는 것은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이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게 세 가지 중에 세 번째에 들어갔었단 말이에요. 세 가지 중에 하나였었단 말이죠. 그걸 도와주는 거죠. 과세 소득을 줄임으로써 내가 금년에 부담해야 되는 세금을 줄이는 건데 이와 같은 세제상 혜택을 줌으로써 정부가 이 IRA로 옮기는데 유도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트래디셔널은 과세 소득을 당해에 줄여주고요. 그 옮겨진 자산이 투자가 돼서 무럭무럭 자라날 때 또한 과세를 하지 않고요. 나중에 은퇴 이후에 그걸 찾을 때 과세하겠다라는 그런 얘기인 거죠. 이에 반해 Roth는 뭐냐? 애프터 텍스예요. 당해에 이 Roth IRA에 넣는 금액에 대해서 과세를 줄여주는 그런 혜택은 없지만 그러나 다른 점은 뭐냐? 계좌로 옮겨진 자산이 무럭무럭 자라는 데 있어서 과세를 완전히 면제해 주고요. 나중에 찾아서 쓸 때에도 면제해 준다는 거죠. 따라서 그만큼 개개인들이 이 Roth에 옮겨서 은퇴를 대비하는 데 쓸 수 있는 또는 투자 계좌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가 된다는 거죠. 그게 모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분들 반드시 하시는 게 좋겠죠. 이거 역시도 내가 다른 데 투자하는 것보다 그렇죠? IRA나 이 Roth IRA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들은 이제 스몰 비즈니스 오너란 말이에요. 그럼 비즈니스 오너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모든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게 IRA인데 비즈니스 오너들이 또한 할 수 있는 이건 프리빌리지죠. 특혜죠.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오너이기 때문에 추가로 누릴 수 있는 그런 리타이먼트 플랜에 대한 설명인 거죠. 첫 번째로는요. 솔로 401k라는 게 있어요.
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렵게 생각하실 건 사실 없어요. 어렵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꼭 코어가 되는 것들 한번 말씀드릴게요. 솔로 401k는 뭐냐면요. 직원이 없어야 돼요. 나만 있어야 돼요. 나나 배우자. 꼭 명심하셔야 될 게 그거예요. 그러면 뭐가 좋냐라고 하면요. 불입금이 일단 높아요. 66,000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뭐 본인이 22,500이고 회사가 뭐 25% 총급여서 어려우면요 모르셔도 돼요. 그냥 내가 어차피 혼자서 하는 자영업인데 나는 돈 적당히 벌고 있고 소득세 많이 나오는데 그걸 줄이려고 또한 나는 투자도 IRA는 6,500불 또는 50세 이상이면 7,500불까지 할 수 있는데 배우자 해봐야 뭐 2배 해가지고 그죠? 만 얼마 되는 건데 그거보다 더 하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비즈니스 오너로서 자영업인데 직원이 없다라고 하면 이거 하시는 게 좋아요. 솔로 401k를. 그래서 최대 66,000까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 66,000에서 50세 이상의 경우는 75,000이 또 추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73,500까지 늘릴 수 있는 거예요. 조건은 이제 인플로이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이 솔로 401k는요. 트래디셔널도 되고 라트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비즈니스 오너인데 자영업을 하면서 직원이 없어요. 배우자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그리고 내가 돈을 안정적으로 벌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현금에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 그게 트래디셔널이 됐건 라트가 됐건 이 솔로 401k라는 것을 내가 회사 내에 설립을 해서요. 설립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금융기관 여러 가지 있어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아는 데는 브로커리지 어카운트 해도 되고요. 뭐 어뉴이티 사셔도 되고요. 은행의 CD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에서 이거 열려고 한다라고 하면 알려주거든요. 그랬을 때 만약에 내가 트래디셔널의 형태로 한다 그러면 현재의 과세소득도 줄일 것이고 그리고 그 자산이 불어나는 것도 계속해서 텍스 디퍼가 돼서 불어나게 된다는 거죠. 라트가 되면 마찬가지로 현재의 소득을 줄이지는 못하지만 거기 들어간 것을 계속 무럭무럭 텍스 프리로 잘하고 나중에 찾았을 때도 텍스를 내지 않는 그런 혜택을 누린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SEP IRA가 있어요. SEP IRA는 뭐냐면요. 일단 직원이 있어요. 직원이 있는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직원이 없으면 솔로 401k가 더 좋을 것 같고 그런데 SEP IRA도요. 비슷해요. 스몰 비즈니스인데 종업원이 있는 경우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최대 금액은요 66,000 맞아요. 그런데 이거는 고용주가 해주는 거예요. 고용주가.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나만 하는 게 아니라 종업원도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 종업원이 너무 많아. 그러면 조금 부담이 될 수 있겠죠. 고용주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렇게만 볼 수는 없는 것이 종업원 중에서도 정말 키 멤버들이 있잖아요. 키 인플로이들이 있고 로열하죠. 아주 오랫동안 같이 가려고 하는 그런 중요한 종업원들이라고 하면 이거 당연히 마다할 이유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야겠죠. 그리고 결국 이 규정은요. 소규모의 기업으로서 회사가 이제 불입을 해주는 건데요. 본인 오너뿐만 아니라 종업원도 같은 비율로 제공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데 종업원이 모두가 입사한 모든 종업원이 되는 건 아니고요. 이게 21세 이상으로 지난 5년 사이에 3년 이상 근무한 종업원들이어야 한다는 거니까요. 그만큼 같이 챙겨주고 싶은 그런 종업원들이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SEP IRA이고 이게 대신에 뭐 단점이라면 단점이겠습니다만 이 SEP IRA 하에서는 이 트래디셔널 방식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 감안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Simple IRA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우리 401k, 먼저 401k를 먼저 얘기하죠. 401k를 먼저 얘기하죠. 401k라는 거 우리 많이 알아요. 회사에서 이제 리타이먼트 플랜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내가 회사를 다니는데 거기 회사가 401k가 있다 그러면 내가 IRA 하는 것과 별개로, 그쵸? IRA 하는 방식과 같지만 내 급여에서 일부를 프리텍스로 넣는 건데 그 금액이 훨씬 더 높은 거죠. 7,500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높은 거예요. 그래서 401k 같은 경우는 22,500불까지 할 수 있고 50세의 경우는 3만 불, 22,500 더하기 7,500이니까 3만 불까지 간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모든 사업장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방식에 있어서도 트래디셔널도 될 수 있고 라트도 될 수 있고요. 그러니 고용주 입장에서 보면 이게 직원이 굉장히 많으면은요. 앞서 얘기했던 SEP IRA 같은 경우 이제 회사가 이 오너한테 지급하는 그런 혜택만큼 똑같은 비율로 종업원들에게도 다 해야 되니까 직원 수가 너무 많으면 이거는 부담이 되니까 그렇게 못할 것이고 그러면 결국 종업원의 어떤 혜택을 제공한다라는 차원에서 뭔가 리타이어먼트 플랜이 있긴 있어야 될 텐데 있으면 당연히 좋죠. 그런데 각자 할 수 있도록 하나의 그런 제도를 마련해 준다라는 그런 효용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각 종업원들이 본인들이 원한다면 각자 텍스 플래닝을 할 수 있게 그 IRA는 너무 금액이 낮으니까 회사 차원의 플랜을 만들어주면 22,500불까지 또는 3만 불까지 넣을 수 있으니까 그만큼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죠.
대신에 단점은요. 이 401k는 좀 administrative한 cost가 있어요. 이게 Form 5500이라 그래서 매년 이 고용주가 관리해야 되는 그냥 복잡한 거를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관리비가 좀 더 많이 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Simple IRA는 뭐냐면요. 401k의 심플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네요. 심플 버전입니다. 그래서 레귤러 401k보다는 어드미니스트레이티브한 코스트가 관리비가 좀 더 낮다인 거고요. 그리고 좋은 점은 트래디셔널과 로스가 이제는 다 가능해요. 원래는 이게 트래디셔널 방식밖에 안 됐었는데 23년인가요? 그때부터 우리가 그 시큐어 액트로 인해 이 로스도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좋은데 뭐 단점이라면 뭐 단점이라기보다는 금액 총 금액이요. 아까 레귤러보다는 더 낮죠. 15,500. 그 다음에 3,500이 캐치업이니까 19,000까지인가요? 이렇게 되는 거니까 총 불입 가능액이라는 것이 더 낮다. 레귤러보다 낮다라는 단점이라면 단점이고 그 다음에 100인 이하의 사업장에서 선택 가능한 것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강제 고용주 불입 의무가 있어요. 일반 레귤러 401k는 이 고용주가 매칭해주는 게 강제 규정이 아니고요. 원하면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이네 반해 이 Simple IRA, Simple 401k의 경우는요. 고용주가 반드시 매칭해줘야 된다. 2% 또는 3%를 매칭해줘야 된다는 그런 부담이 있다라고 고려하시면 됩니다. 결국 이와 같은 내용들이 있는데요. 요거는 그냥 모두가 할 수 있는 거고 회사가 할 수 있는 것이 솔로 401k 종업원 없을 때 그리고 셉 IRA는 종업원이 얼마 안 될 때 그리고 심플 IRA는 그보다는 많은데 셉 IRA만큼 고용주의 부담, 고용주는 이 부담이 모든 종업원에게 무차별적으로 고용주가 누리는 혜택만큼 제공을 해야 되는 게 셉 IRA니까 이걸 피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심플 IRA를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그보다 더 종업원이 많을 때는 401k를 쓸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defined benefit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각각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뭐 규모가 커질수록 뭐 401k까지 가는데 근데 이제 단점은 뭐냐면 이 오너십이 확고한 기업의 경우 그리고 컨시스턴한 캐시플로우가 만들어지는 그런 회사의 경우 더 많이 넣고 싶잖아요. 더 많이 내가 지금 당장 돈 잘 벌고 있고 세금을 줄이고 싶은 거죠. 그리고 내가 당장 지출하는데 소비하는데 쓰지 않고 나는 투자로 기꺼이 할당할 의향이 있어요. 그렇지만 솔로 401k가 됐건 셉 IRA가 됐건 66,000까지밖에 안 되잖아요. 더 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리고 401k나 심플 IRA는 이해하시던 바대로 뭐 66,000 이런 게 아니라 고용주 역시도 종업원의 입장에서 집어넣고 뭐 매칭 받아봐야 뭐 2% 3%밖에 안 되니까 금액이 더 낮단 말이죠. 그러면 갈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오너십이 확고해요. 그리고 돈도 컨시스턴하게 잘 벌어요. 그러니 난 지금 당장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기꺼이 더 나의 리타이먼트 어카운트에 세금 공제 받으면서 넣고 은퇴를 대비할 의향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defined benefit이라는 것을 함으로써 가장 큰 maximum contribution, maximum pre-tax contribution을 통해 세금 공제도 많이 받고 그리고 내가 tax defer 되는 그 구조 하에서 투자를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옵션으로 고려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분의 상황이 이 앞서 문의하신 분의 상황이요. 뭐 디파인 베너핏까지 갈 여지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비즈니스의 상황에 따라서 다음 단계를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